그럼 단평의 수사학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 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점도 가고 새로운 명소에 찾아가고 매년 열리는 축제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알아가고 모르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경험할 것은 너무나 많죠. 알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만나거나 가보고 싶은 곳을 모두 다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나 유명해서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방문지 위치가 너무 멀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경험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 다른 이에게 알리고 싶거나 글쓴이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 보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사한 분위기에 요리가 기가 막힌 맛있는 가게가 있다면, 음식점이 있다면 이를 가까운 이웃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면 그 가게와 요리에 관해 글을 써보고 싶을 겁니다. 이런 유형의 글을 우리는 단평이라고 부릅니다. 단평이란 새로운 것을 경험한 후 글쓴이의 느낌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대상의 모습과 특징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종류의 글을 일컫습니다. 르포, 심층 취재와 주로 기억에 의지한 기행문이 이에 속하며, 물론 기억에 의지하면 안 되겠죠. 단평에서는 바로 이 사람 혹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등장하는 대상들이 단평의 소재가 아니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단평 글쓰기에도 여러 기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 쓰기와 달리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관찰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특이한 사람, 별난 직종, 타인의 이목을 끌거나 성격이 유별난 사람 혹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 널리 알려졌지만 호기심을 끄는 사람, 아주 독특한 장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장소, 그리고 눈에 띄는 이벤트 중 하나를 골라 이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며 정보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작가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소개를 하지만 단평쓰기의 목적은 독자에게 전혀 새로운 사람, 장소 혹은 사건을 골라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묘사, 서술, 그리고 대화의 기법을 통해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한 후 이를 독자에게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의 차이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의견인지의 판단에 딸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제가 된 현실에서 발견된 주제와 쓴 글과의 관계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관성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평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단평을 쓰기 위해선 대상이 된 사람이나 장소 혹은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을 직접 방문하여 오감을 통한 관찰과 관찰 후 이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종합한 후 주제문을 축으로 하여 필요한 정보를 오가나이즈 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 면밀한 관찰을 통한 기록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혹은 관찰 중에 떠오르는 의문들을 인터뷰를 통해 해소한 후 이를 기록한 정보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단지 자신의 확실치 않은 기억과 느낌에 의존하여 글을 쓴다면 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대상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비실용적이며 이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의 출발은 객관적인 관찰로부터 시작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평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글쓰기 기술과 전략은 후에 현장 답사를 기초로 하는 학문 분야에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종지학이나 정질연구, 인종지학이란 ethnography라고 정질연구라는 것은 qualitative research입니다. 영어로는요. 이런 학문들은 statistics, 즉 통계가 아니라 언어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서 하는 학문들입니다. 이런 학문들은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심리학, 환경학 혹은 교육학 등에서 필요합니다. 관찰의 기술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단평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이를 가운데서 공통된 법칙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칙을 찾아내지 못한 채 글을 쓰면 글은 구심점을 잃고 주제가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집한 정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반드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어야 합니다. 단평 쓰기는 또한 두 가지 방법, 즉 연역적 방법과 균학적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현장 답사 이전에 먼저 가설을 세운 후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실사 중에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균학적 방법은 실사 이전에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은 후 이를 살펴가며 정보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주 독자층을 정해야 하죠. 그래야 글의 특성과 단어 선택들이 결정이 됩니다. 단평의 주 독자층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글쓴이가 소개하려는 주제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쓴이는 전문가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단평의 낯선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학문적 연구 글쓰기의 독자들은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니 반드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죠.